자, 이제 한번 금방 요거 푼 거요. 금방 해설할게요. 금방 합니다. 쉽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금방 하니까 한번 할게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개념과 공통적으로 관련된 정치의 의미는, 정치의 의미는 하면 두 가지 딱 생각하셔야 되겠죠. 뭐 생각합니까? 자, 광인마 협의 맞습니다. 국가현상설과 집단현상설 생각하셔야 됩니다. 국회, 정당, 선거, 탄핵소추 뭡니까 이거? 전부 다 국가현상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국가현상설하고. 자, 사회적 희소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이다. 집단현상설에 관한 내용이죠. 인간의 사회생활에서 수시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뭡니까? 집단현상설. 국가 권력을 획득, 행사하기 위한 인간의 모든 활동이다. 뭡니까? 이게 바로 국가현상설이죠. 그 다음에 공동체 생활의 방향을 제시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활동이다. 역시 뭡니까? 집단현상설. 정답은요 3번 되겠습니다. 2번요. 국가 성립 사상은 아니면 사회 계약론자는 근대 정치 사상가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묻습니다. 자, 가는 누굽니까? 자기 보존, 살려고 홉스입니다. 맞죠? 나는 누굽니까? 저항권. 로크죠, 로크. 자, 가는 자연 상태를 권리의 보장이 불확실한 잠재적 투쟁 상태로 보았다라고. 자,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자연 상태의 권리 보장이 불확실한 잠재적 갈등 상태다. 이건 로크가 보는 겁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보셔야지만 홉스라고요. 여러분들 이 투쟁이라는 단어 때문에 홉스가 아닐까 싶은데, 잠재적 투쟁, 잠재적 갈등은요 뭐다? 로크의 견해입니다. 자연 상태. 자, 나는 개인의 안전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자연적 권리를 국가의 전부양도는 홉스죠. 그래서 아니고요. 자, 3번요. 의회 중심의 간접 민정치. 홉스는요 군주 주권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로크는요 간접 민주주의. 루소가 뭐 했다? 직접 민주주의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4번요. 가와 나 모두 국가를 자연적으로 성립된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구성됐다. 맞죠? 사회 계약설로 이제 구성이 되었구나. 정답은요 4번 되겠습니다. 3번요. 기억 미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이건 뭡니까?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기본 원리가 잘 돼야지 자유와 평등이 지어지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은 실현된다라고 했죠. 민주주의 기본 원리입니다. 국민 주권주의. 자,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되죠. 최고 결정권은 국민이 가지고 있다. 1번 맞고요. 2번이요. 근대 절대 군주의 통치 권력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자, 입헌주의요. 로크가 입법부 때 내서요. 입법부가 만든 헌법에 따라서 과세를 해라 라고 이제 입헌주의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요. 디귿 보겠습니다. 권력 분립요. 국가 권력의 상호 견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고 한다. 맞죠? 권력 분립. 수평적 권력 분립과 수익적 권력 분립 있죠. 그 다음에 리을요. 대표는 독자적 판단을 배제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한다. 틀렸습니다. 대표는 독자적 판단을 해야 되죠. 그대로 반영하는 건 대리라고 합니다. 대리. 그래서 국민의 대표는 독자적인 판단,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4번이요. 다음에서 강조하는 자유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보는 것. 딱 자유라면 머릿속에 뭐 떠오르시려고 그랬죠, 여러분?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이게 기본권으로 나타내면요.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의 자유, 국가에 의한 자유로 딱 생각을 하셔야죠. 자, 하지만 마지막 줄 보겠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 뭡니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권, 복지국가 원리 다 관계되어 있죠. 적극적 자유. 차티스트 운동을 통해 기본권이 확립되었습니다. 이거 틀렸죠? 이거는 참정권이고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더 잘 보장될 수 있다. 맞습니다.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다. 자유권. 그 다음에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서 최초로 기본권 명시됐습니다. 아이고 1919년 맞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직접 민주정치 제도는요. 선출직 공무원을 파면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 뭡니까? 국민 소환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6번이요. 대통령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대통령의 법률안 제한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이 있지 제한권은 우리나라의 이거는 특별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안 제한권은요. 뭡니까? 총각을 국법으로 다스려라. 뭐죠? 했죠? 간섭하는 총각을 국법. 이때 법률안 제출권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였습니다. 대통령제에서는 법률안 거부권이 있지요. 하지만 법률안 제한권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의원 내각제는 가능하고요.
책임 정치의 실현이 곤란하다. 보통 2번 했는데 여러분 책임 정치는 의원 내각제에서 하잖아요. 국민적 책임을 진다. 책임 정치. 반응성이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죠. 대통령제는 아니죠. 대통령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된다. 사법부는요. 의회와 행정부에 대한 위헌 심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여러분 7번 한번 볼까요? 7번. 우리나라의 대통령에서 나타나는 의원 내각제 요소. 간섭하는 총각을 뭘로 다스리라? 국법을 다스리라. 총리의 존재. 그 다음에요. 뭡니까?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맞아요, 안 맞아요? 총각을 이게 총각을 이게 뭔지 모르죠? 총리제, 각 강력겸직, 국무회의 심의, 법률안 제출권. 총리 존재, 법률안 제출권, 강력겸직, 그 다음에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을 간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일부러 쉽게 냈어요. 쉽게. 굉장히 중간고사라서 안 푼 분들 많죠? 여러분 풀고 안 내면 되잖아. 내기 싫으면. 그냥 아침에 뭐 머리 쓰기가 싫어. 아니 안 푼 분들 꽤 있잖아요. 그냥 늦게 와서 늦게와도 끄적끄적 돼야죠. 여러분 시험지 봐서 끄적끄적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본반에서는요 문제를 잘 풀 걸 원하진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기본판에서는 문제 설명도 안 하고 하는데 그래도 끄적끄적 되셔야 돼. 한번 해보고 아 이 문제가 어렵구나, 아 이 문제가 쉽구나, 이렇게 나오구나, 그렇게만 알면 돼요. 기본반에서 다 푸는 거를 원하진 않는다니까 여러분들한테. 그게 기본반이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기가 막히게 몇 명이 안 찾는 것 같지 않나? 여러분 너무한 친구 아니에요? 자, 김승희 씨 잘했습니다. 그러나 투엔투 듣는 분이죠? 이거는 제 반성 빼고 양성민 씨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승희 씨는 빼야 돼. 왜? 투엔투 듣는 분이니까 유사한 게 많죠. 빼. 그래서 하지만 축하합니다. 90점. 여러분 그냥 60, 한 70점 평균 70점 나왔어요. 쉽게 냈습니다. 냈고요. 여러분 풀어봐야 돼요. 다 맞추는 건 필요 없어요. 일단 풀다가 모르면 틀리면 되는 거고, 기본반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온다 풀라는 게 아니에요. 보고 얘는 나오는구나, 이거 쉽구나, 요런 걸 알아라는 겁니다. 그냥 한번 풀어보러지. 솔직히 하도 중간고사 이걸 왜 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학원에서 가는 방향, 원장님이 가는 방향은 따라야 됩니다. 강사는 안 하면 잘리니까. 맞잖아. 내가 좀 오래되고 했어요. 왜 해요? 뭐 이런 말 하는데 아닙니다. 해야죠. 근데 여러분 아침에 왔을 때 푸세요. 여러분 소중한 제 20분을 드린 거라니까. 20분 동안 진도가 나가야 돼요. 20분이 여러분 풀고 해설까지 하면 거의 1시간 가까이 40분의 1시간을 제가 포기를 하고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얘가 뭘 포기해? 여러분 그러면 나는 그만큼 기본반은 진도가 딱 맞아요. 그러면 그만큼 급해야 되는 거야. 또 기마우스도 한번 치잖아. 그러면 그만큼 급하거나 그만큼 또 굉장히 또 여러분도 좀 그래. 하여튼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시간이 소중한 시간을 생각하시고요. 안 내도 되고 뭐 평가 이런 기분이 아니라 이렇게 배운 단어에서 문제가 이런 나오구나 한번 알아보는 게 굉장히 나쁘진 않죠. 근데 왜 안 봐? 그리고 아침에 왜 9시까지 안 오고 자꾸 늦게 오는 겁니까? 빨리빨리 오세요. 물론 아침 일찍 오면 피곤해. 일찍 일어난 새가 빨리 죽어. 힘들어서.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침에 딱 나오셔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처음에 말했죠. 여러분은 회사원이라고 생각하시라고.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한다? 몇 시에? 뭐 막말해. 처음에 내 말한 거 전혀 생각이 없죠. 기본적으로 8시 반 정도 출근해서 커피 한 잔 먹고 이제 좀 쉬엄쉬엄 하다가 이제 여러분 회사라고 생각해봐요. 9시 딱 업무 시작이면 9시에 오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부장이야? 아니잖아. 부장도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한 8시 반 정도 와서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고 커피 한 잔 먹고 이제 여기 좀 부리다가 이제 업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8시 40분까지는 와야지. 지금 이 기본반은 여러분 신입생이잖아. 거의 회사 같으면 신입사원이 굉장히 건방지게 지각하고 맨날 오면 됩니까? 여러분은요 뭐다? 신입사원이라고 마음을 가지세요. 이제 문제풀이 되면 이제 약간 또 좀 달라지지. 이제 대리급 되잖아. 대리급. 파이널 될 때는 과장급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1년이 지났다 떨어지면 다시 이제 다른 회사 이직했다고 생각하셔야 되잖아. 그런데 아침에 30분 더 잡았자요 의미 별로 없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빨리를 한 편은 아니에요. 저 옛날에 오전 수업 하나도 안 들었어요. 옛날 공부할 때. 왜?
대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요. 오전 수업에 무조건 F 뜹니다. 왜? 안 가서. 저는 아침 일찍 일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항상 요즘 일찍 일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지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빨리 오셔서요. 학원에서 하라는 건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귀찮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학원에서 하라고 하면요. 그 다음에 시스템으로 만들면 해보세요. 그거 하면 뭐 할 거야? 엎드려 자긴 밖에 두자? 죽으면 맨날 잡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라고 할 때는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몇 번까지 했죠? 이제 8번 하면 되죠. 민주선거 원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실시하는 선거인단 투표 방식은 직접 선거 원칙이 위배된다. 위배되진 않죠. 간접 선거일 뿐입니다. 대리 선거가 아니었잖아요. 얘들 미국은 선거인단 뽑고 얘들 뽑는 간접 선거이지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대리 선거가 돼야지 위배되죠. 그 다음에 우편 투표나 부재하 투표는요. 직접 비밀 선거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맞죠? 위배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제시문을 위배되지 않는다. 위배될 수도 있다. 다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요. 17대 총선부터 실시한 1인 2표제는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맞죠? 내가 현아 찍으면 바로 한 표 어디로 올라간다? 옛날에는 포미나한테 올라갔다. 그거는 이제 직접 선거 원칙 위반이었고요. 아유 찍으면 한 표인데 현아 찍으면 두 표다. 평등 선거 원칙 위반이었다. 그래서 1인 2표로 바뀌었다라는 거. 보통 선거는 일정한 나이 이상인 유권자에게 보편적으로 선거권이 부여되는 것을 말한다. 맞아요, 안 맞아요? 몇 살? 19세부터 투표할 수 있는 거죠. 정답은요. 그래서 1번이 됩니다. 자, 9번요. AB 선거구제입니다. 선거구제 비교 무슨 선거구제? 무슨 선거구제?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양당제가 될 확률이 높다. 무슨 선거구제? 소선거구제. 다당제가 될 확률이 높다. 무슨 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A 선거구제는요. 소수대표제가 적용된다. 아니죠? A는 무슨 선거구제요? 양당제니까 소수니까 다수대표제. B 선거구제는요.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아 정국이 안정된다. 여러분 비선거구제는요. 무슨 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죠.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아 군소정당이 진출이 가능해요. 난립을 막아 전국이 안정되는 건요. 소선거구제 문제고 다당제가 되는 건요. 이러니까 좀 신진 정치 세력의 진출이 용이하다. 이건 장점. 단점은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전국이 불안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선거구제의 장점. 이것처럼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아 전국이 안정된다. 단점. 이걸 단점으로 생각하시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요. 신진 정치 세력의 진출이 어렵다. 곤란하다. 이렇게 만들면 돼요. 자, 그리고요. B선거구제보다 A선거구제가 정당별 득표수와 의석수 불일치가 심하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여러분 소선구제 하면 딱 세 가지 그랬죠. 사표가 많다. 득표율 의석수 괴리가 크다. 세 번째 양당제 될 확률이 높다. 세 가지는 암기하고 나머지를 흐름 딱 타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A선거구제보다 B선거구제가 유권자의 후보 파악이 용이하다. B는 너무 많아. 머리 아파. 그래서 정답은요. 몇 번? 3번이죠. 자, 10번요.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입니다. 공익 추구를 우선시하는가? 아니요. 사익 추구하는데요. 뭐예요? 이익집단이죠.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가? 예. 뭡니까? 정당이죠. 나는 뭐예요? 시민단체입니다.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여 여론 통합 기능한다. 정당, 다가 되어야 됩니다.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 전문가단체, 이익집단이 되어야 됩니다. 가는 나보다 회원가입이 제한적이며 폐쇄적이다. 여러분 이익집단 맞죠? 여러분이 변호사 협회 가려면 변호사 돼야 되고요. 의사 협회 가려면 의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죠. 4번요. 정당은 이익집단과 달리 직업적 이해관계. 직업적 이해관계는 뭐예요? 이익집단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 했고요. 자, 11번요. 헌법의 기본 원리. 그럼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오르셔야 된다? 국 2개. 복통 자문이 딱 떠오르셔야 되죠. 자, 우리나라 외환위기로 많은 변화를 경험했는데요. 고용 형태가 변하다. 실업이 아니지만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비정규직 확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거 뭡니까? 이래 되면 인간답게 살 수 있으면 없어요. 맨날 잘릴까 안 잘릴까 불안하고 뭐 이러면 삶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무슨 원리? 복지국가 원리를 찾으시면 되잖아요. 4번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 복지국가리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뭡니까? 국민주권주의.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주의가 보장된다. 뭡니까? 뭔가요? 국제평화주의. 그 다음에요.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이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12번이요. 헌법의 기본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 적절하지 않는 것.
우리는 국제 결혼 가정, 이주 노동자 가정 등의 안정적인 정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대요. 해당 국가별 상담실 운영, 취업 교육 및 알선, 초중고생 대상 다문화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보장, 맞아요 안 맞아요? 국민의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 경제적 측면에서의 국민의 실질적 평등 보장,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사회 보장 제도의 실시. 정답 몇 번? 몇 번? 2번이잖아.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위가 헷갈린다. 1, 2, 3, 4번 보면 돼요. 3번, 4번 같이 가야 된다고. 선지가. 그 다음에 1번 이거는 뭐 같이 가야 되죠. 그거 2번이죠. 이거 봐봐요. 얘들 취업교육하고요. 뭐 다문화 교육 서비스 이건 뭐예요? 인간답게 살라고 이거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원라? 복지국가 원리라고요. 그러면 정답은 2번 되죠. 이유는 자유민주주의니까. 정답은 2번 됩니다. 13번이요. 가하다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종류별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요. 청구권, 청원권. 가는 뭐죠? 청구권. 나는 교육을 받을 권리, 환경권. 무슨 권? 사회권. 다는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산권. 뭡니까? 자유권에 해당되죠. 가는요.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 수단적 기본권, 절차적 기본권. 정답은 그래서 몇 번? 1번이 되는 겁니다. 나는요.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받지 않을 권리, 자유권에 해당되고요.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등장한 권리 뭡니까? 사회권이고요. 나는 소극적 성격을 띠는 기본권인 반면 아니죠. 적극적이죠. 그 다음에 다는 요게 소극적이죠.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정답은 그래서 몇 번?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빠르나요? 이 정도는 빨라도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14번이요. 다음 기사에 나타난 사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여러분 환경정화구역 내에 극장시설 및 영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관련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요. 뭐죠?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결정,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결정은 아무리 학생에 대한 보호라는 취지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방식과 범위에 구분 두지 않고 싹 다 못하게 한 건 문제예요. 왜냐하면 요 밑에 무슨 극장 있죠? 뭐 하나 있던데? 뭐 하는데요 여기가? 연극. 그래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아무리 학교 청소년 보호구역 거기라도 여러분 청소년 극장 같은 거 만들 수 있잖아요. 일률적으로 극장 못하는 건 여러 가지 자유에 대한 침해죠. 여기서 뭐 연극 많이 합니까? 재미없다라니. 걔들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데 하지만 보러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그냥 뭐 하나 있더라고요. 몇 층에 있는지는 모르는데 있더라고요. 지하 2층? 1층이야. 가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공부할게요. 진도 나갑니다. 자유권이 평등권에 우선한다는 사례도 이 말이 나와 있어요? 없어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는 학교보건법에 해당 조항을 개정하여야 한다. 맞죠? 헌법 불합치 결정 났으니까. 학교보건법에 해당 조항은 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결정은 학생의 행복 추구권. 맞죠? 영화 보면서 행복하다 할 수 있는 이것도 고려한 것이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15번요. 남자가 행할 수 있는 기본권의 특성. 여러분, 형사 피고인을 구금됐던 자가 난 살인자가 아니야. 무죄 판결을 받을 때 억울한 옥살이 했을 때 뭡니까? 형사보상 청구권. 맞죠? 신체의 자유, 형사보상 청구권. 뭡니까? 청구권이라서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 정답 몇 번? 4번 되겠죠. 16번. 다음 제도가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건요. 교섭단체 상임위원회. 전부 다 뭡니까? 효율성 아니에요? 효율성. 자, 정책 결정 시 다수당의 횡포 심화,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업공무제 시행, 의원이 정당 정치에 구속되는 현상 심화, 전문성이 요구되는 법안 제정의 필요성 등대. 정답은 4번이네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교섭단체 입법 보좌하기 위해서 정책연구위원 둔댔죠. 그 다음에 밑에 뭡니까?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위원. 정답은 4번입니다. 전문성. 그리고 이번 교섭단체국 상임위원회가 그냥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뚝 떨어지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그것도 답입니다. 근데 이것처럼 입법이라는 내용을 딱 강조했으면 입법이 돼야 되고 그냥 교섭단체나 상임위원회는 어떤 효율적인 운영 이렇게 또 문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 정도도 한번 생각하세요. 17번요. 국회의 권한에 해당되는 것은요. 자, 국회는 국감 및 정부 투자 기관에 대해서 현안에 대한 질문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줄 보면요. 지적된 사항에 대한 사후 검증이 이루어지기도 했다라는 뭡니까 이거?
국정감사죠. 9월 10일부터 행정 전반에 걸쳐서 행하는 국정감사가 됩니다. 자, 18번이요. 밑줄 친 부분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요. 우리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신중하게 하도록 하거나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부서제도, 문서제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심의 한번 볼게요.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심판할 수 있다. 이거는요.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신중하게 하는 건 아니죠. 누가 누구를 견제하는 거예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것도 아니죠. 왜? 국회는 탄핵을 심판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하는 거지. 이건 뭡니까?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가 돼도 아닌 거야. 오케이? 이건 선지 자체가 틀린 거고요.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 모든 틀렸습니다. 중요한 정책. 대통령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있죠. 이건 간섭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 이건 의원 내각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은요. 국법상 행위로 문서를 하고 부서야 된다. 문서주의, 부서주의. 정답은요. 4번 되겠습니다. 19번이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회에서 개정된 정보교차 해소에 관한 법률안 공포에 관한 글을 의결하였습니다. 또는요. 대통령 전쟁 전후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결을 국회에 요구하기로 했다네요. 기억의 심의 결과는 대통령을 구속한다. 맞아요, 안 맞아요? 대통령 구속하진 않죠. 맞죠? 무때 구속하지 않는다. 미은의 국회의 의결 과정 없이 행정부 자체로 결정된다. 시행령 개정안 행정부 자체로 결정되죠. 법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과 동시에 해당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다. 여러분 이건 뭐죠? 공포에 관한 의결했으면 일반적으로 공포 후에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리얼은 국회에서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맞죠? 재의결은 정당은 그래서 몇 번? 니은하고 리얼이 되겠네요. 3번 되겠습니다. 20번요.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요. 법원조정법은 3심제에 규정하고 있대요. 이에 따라 민사, 형사, 행정재판 중 합의부 관할 사건은 지방법원. 자, 합의부 기억은 어디로 가요? 고등법원, 그 다음에 대법원. 단독판사는요. 지방법원 단독부, 2심을 합의부, 3심을 어디로? 대법원으로 가는 거죠. 기억은요. 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을 다룬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고등법원이요. 항소사건을 다루죠. 항소심 받는다고요. 상고심은 대법원. 기억은 지방법원 단독부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지방법원 단독부는요. 지방법원 합의부로 가야 되고요. 리언은요.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고소송을 관할한다. 대법원 한 방에 끝내죠. 정답은 3번이죠. 리언은 법원의 2심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여러분 결정이나 명령은 항고, 재항고란 말을 씁니다. 자, 2심 결정이나 명령은 재항고 사건을 다루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 3번이 됩니다. 자, 이제 책 펴볼까요? 그리고요. 문제를 안 풀었어도 제가 진행하고 있으면 가서 시험지를 가져와서 보세요. 시험 안 친다고 해서 밑에서 시험지 안 주진 않잖아요. 해설은 들으셔야죠. 자, 몇 페이지 하면 됩니까? 281페이지요? 나 접어놨는데 280 특수한 불법행 했어요 안 했어요? 이제 일반 불법행과 특수한 불법행 할 차례입니다. 자, 지금부터요 미친듯이 빨리 잘 나가보겠습니다. 편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2시간이 어긋나는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여러분 2시간이 어긋나는 거죠? 2시간?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50분인데 쉬지 않습니다. 특수한 불법 행위하고 쉴게요. 더 이상 하지 말고 요것만 딱 하고 또 쉬고 딱 나갑시다. 시간 계산했어요. 예, 충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왜 걱정이 되죠? 이렇게 말을 이렇게 속으로 걱정이 될까요? 자, 여러분, 자 일단 지난 시간에 뭐 있는지 한번 살짝 말씀드리고 갈게요. 지난 시간 뭐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헌법 마지막 끝냈고요. 그 다음에 법이란 무엇인가 한번 잠깐 한 15분, 20분에 걸쳐서 재빨리 나갔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요, 딱 개인생활과 법에 들어갔다고요. 근대 민법 3원칙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리고 19세기에 문제가 있어서 현대 민법의 3원칙이 조금 수정이 되었다라는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뭐 배웠어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또 무슨 능력? 책임 능력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 계약,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요. 불법행위 구성요건까지는 했죠. 일반 불법행위. 제가 여기서 만약에 휴대폰 부셔버리면 돈 물어준다까지 했습니다. 이제 특수한 불법행위를 해봐야 돼요. 특수한 불법행위. 자, 여러분 특수한 불법행위부터 할게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이거 했죠. 제가 책임 능력하면서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만약 제 초등학생 아니 유치원 다니는 아이 파워레인저 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럼 만약에 우리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파워레인저 하면서 다 때려 부숴. 누가 돈 물어줘요? 제가 물어줍니다. 내가 부숴서 안 부쉈어. 저는 부수지 않았어요. 아들이 부쉈는 걸 제가 돈 물어줘야 돼요. 맞죠? 책임 무능력자죠. 무슨 책임? 감독자 책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해도 물어줍니다. 남의 행위라도. 아들도 남이죠. 남의 행위라도 내가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 책임. 또 얘가 이제 제가 말했죠. 고등학생이 된다. 빠라빠라빰 오토바이 사달랬다. 안 섰는데 다 때려 부쉈다. 나는 무슨 특수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때는 일반 불법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것만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는데 기억이 없죠? 여러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고등학생인 아들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 사달라는데 안 사달렸어. 걔가 만약에 가전제품 같은 걸 막 실수로 다 때려 부수고 했어요. 그러면요 내가 물어줘야 되는데 그때 내가 물어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고요. 유치원생 같은 경우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지는 거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책임 능력과 관련해서 한 적 있습니다. 앞 시간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에요. 제가 조금 심하게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강조하면서 분필이 날아갔어요. 여러분이 어디로 맞을까요? 눈을 맞아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실명이 된 거야.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여러분 1억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나한테 소송을 제기해야죠. 누구한테 소송 걸래요? 눈이 맞아 눈이 안 보여. 그럼 됐어 막 집에 갈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누구한테 돈 받아낼까요? 기본적으로 돈 받아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법은. 누구한테 돈 받아낼래요? 나한테? 근데 내가 돈이 없네. 1억이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원장님한테. 원장님 무슨 죄야? 나를 썼잖아. 나를 썼고요. 내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을 다치겠죠. 그러니까 사용자의 무슨 책임? 배상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소송 걸 때 어떻게 하냐면 나한테는 일반 불법에 대한 책임으로 소송 걸면 돼요. 내가 여러분을 다치겠으니까. 원장님한테는 소송을 어떻게 거냐면 특수한 불법에 대한 책임을 지운다고요. 사용자의 배상 책임에서. 그래서 소송 걸 때는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소송은요, 한 명 이래 거는 게 아니라 걸 수 있는 사람 다 해서 싹 다 걸어버립니다. 모든 죄 다 넣어가지고. 왜? 그래야지 하나라도 걸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나한테는 당연히 내가 다치니까 일반 불법에 대한 책임이죠. 원장님은요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수업 시간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여러분하고 막 때려봤습니다. 그러다가 막 턱턱 때리고 막 했어. 그러면요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라는 겁니다. 왜? 수업이 아니었잖아요. 학원이 아니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중국 음식 배달점 이런 경우가 많이 나요. 여러분 우리 배달의 기수 형들 있죠. 빠라빠라 막 달리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분이 다니다가 아이를 탁 치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돈 물어줘야 돼요? 당연히 배달하는 애는 물어줘야 됩니다. 근데 걔가 돈이 없을 경우 누가 물어줘야 된다? 대신 사장이 물어줘야 되죠. 그런데 이게 업무 시간에 이랬고요. 만약에 업무가 끝이 났어요. 근데 몰래 오토바이를 가게에 주차되어 있는 걸 끌고 와서 여자친구를 태우고 막 새벽에 놀다가 그런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럼 누가 물어줘야 돼요? 걔가 물어줘야 돼요. 짜장면집 사장은 물어줄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때는 없습니다. 왜? 업무 시간 끝났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강조를 한 거야. 이 두 가지 같으면 나의 행위야 나의 행위가 아니에요. 나의 행위가 아니라고요.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같으면 내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걸 입증만 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입증을 하면.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의 행위니까 내 행위에 대한 책임이 아니니까 내가 주의 의무를 충분히 다했다는 걸 입증을 하면요 나는 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두 가지는.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는 거. 하지만 법으로는요 주의무를 다했다는 걸 뭘 하면 된다? 입증만 하면 내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요 또 하나 더 있죠. 공작물의 무슨 책임? 점유자
소유자 책임이에요. 여러분, 자, 제가 이제 전셋집에 살고 있어요.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내가 아차 싶어서 일단 있잖아요. 여러분, 살고 있는데 물을 털고 나간 거예요. 수도가 이렇게 샤워하다가 밖에 나와서 물이 밤새 아니 학원에서 일하는 내도록 물이 나와가지고요. 바닥에 꽉 찬 거예요. 그 물이 흘러 밑집에 윗천장을 다 베린 거예요. 쫙 홍수가 난 거죠. 누가 물어줘야 돼요? 누가 물어줘야 돼요? 집 주인이 물어줄까요? 아니면 세입자인 내가 물어줄까요? 아니면 그냥 가서 때울까요? 그냥 그때는 내가 물어줍니다. 공작물의 점유자 책임이에요. 그런데 봐봐요. 내가 물을 뿌리진 않았어. 무슨 말이야? 내가 그 밑에 어떻게 하진 않았어요. 그 시설이 이제 노후되고 해서 만약에 물이 이렇게 호수가 터지고 했다 그럴게요. 그래도 내가 물어줘야 돼요. 왜? 점유자니까. 내가 일단 먼저 1차적인 책임이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물 잘 잠그고 안 새게 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고의 과실이 있다고요. 과실이. 그럼 내가 물어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이 점유자가 만약에 최선을 다했다 볼게요. 제가 만약에 제주도에 이제 딱 주택을 샀습니다. 이렇게 돌담이 슉 있는 주택을 샀습니다. 초가집을 하나 샀죠. 그런데 이 제가 이제 제주도에 살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떤 세입자를 맡겼어요. 네가 좀 살아라 라고 했는데 그 세입자가 왔는데 계속 그래요. 여기 돌담이 좀 흔들 거린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요. 나중에 고쳐줄게요. 그럼 끊었어. 또 전화가 오는 거야. 태풍이 올라온다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해준다고요. 바쁘잖아. 해준다고. 끊으라고. 끊었습니다. 평소 제 모습 같죠? 해준다고. 끊으시라고. 빨리 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화로 와서 계속 설명하죠. 그럼 한마디 합니다. 빨리 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싫어하죠. 전화 받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이 도저히 안 돼서 자기가 스스로 여기다가 막 철사도 좀 묻고요. 좀 이제 임시방편을 충분히 어느 정도 했어. 흙도 쌓고. 그런데도 태풍이 불어서 탁 넘어가서 올레길 지나가던 여러분 다리를 때려가지고 부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이고, 재수없네. 이러고 그냥 가야 돼. 아니면 돈 받아내야 돼요. 누구한테 받아낼 거예요? 아니, 그래. 여러분 항상 돈 받아내는 걸 생각하니까 누구한테 받아낼지. 누구한테 받아내야 돼요? 얘한테 받아낼래? 아니면 집주인한테 받아낼래? 얘한테 달라고 그랬죠. 처음에 일단 점유자한테 달라고 그랬지. 자기는 주임무 다 했다고. 그때는 집주인한테 가는 겁니다. 공작물의 소유자 책임은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이에요. 딱 이렇게입니다. 이 집주인은 그러겠죠. 아니 생각해보라고. 내가 태풍 불게 했냐고. 내가 담 넘어가게 했냐고. 왜 나한테 난리냐고. 그럼 누구한테 난리야? 걔한테 난리지. 이렇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 자기는 과실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건물 때문에 다쳤으면요, 집주인이 물어주는 거예요. 점유자는 주임무를 다 했잖아. 최선을 다했죠. 그때는 무조건 누가 물어주는 거예요? 소유자가 물어주는 겁니다. 소유자가 물어줘야 돼요. 무과실 책임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무과실 책임 배운 적 있죠. 세 가지 하나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라 했습니다. 공작물의 소유자 책임, 그 다음에 제조물 책임법, 환경법. 요거 세 가지 넣으면 무과실 책임으로 많이 문제를 엮어낸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은 특수한 불법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동물은 무슨 책임이 있어요? 동물 점유자의 책임. 여러분, 제가 이제 개를 한 마리 딱 끌고요. 4개가 아니야. 친구 개를 한 마리 딱 끌고 이제 저기 신천인가 신천? 어디에요? 신천을 이제 딱 개새끼 한 마리 딱 이만한 거 욕을 해서 미안합니다. 이만한 큰 개를 멋진 개를 들고 딱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큰 거. 그래서 이제 폼 나오죠. 탁 제가 이제 반바지 선글라스 끼고 혼자 막 뛰고 있어. 근데 개가 4개가 아니야. 빌린 개요. 폼이 나잖아요. 개를 대고 한 마리 뛰면 좀 폼이 나잖아요. 멋진 개. 큰 거. 딱 근데 갑자기 이 애가 미쳐서 지나가는 앞에 뛰고 있는 우리 여러분 다리를 됐어요. 땅에 여러분 다리를 물었달게요. 칵 물었습니다. 개가. 그럼 여러분 누가 물어줘야 돼요? 걔가 너 보신탕 집에 가가지고 네 한 몸 희생해서 갚아라? 아니면 내가? 아니면 개 주인이? 누가 돈 줘야 돼요? 여러분 일단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미친 개한테 물렸네? 야 뭐 이러고 집에 갈 수는 없잖아요. 돈을 받아내야 돼. 누구한테 받아낼 거예요? 나한테? 걔한테? 아니면 개 주인한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누구한테 받아요? 아니면 하심시험 한 마리 개한테 꼽니까? 데리고 와서 한번 물려봐? 예? 물려봅니까? 그때는요, 동물은 무슨 자? 점유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개 주인은 안 져요.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동물은 점유자의 책임이에요. 개한테는 책임 지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에요. 그다음 뭐 뱀 같은 거죠. 잠깐 친구한테 빌려서 막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더랬죠. 그러다가 뱀이 뭐 다른 사람 확 물었어. 그러면 당연히 동물은 누가 책임? 점유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내 행위 아닌데? 그래도 지가 책임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공동불법행위입니다. 공동불법행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자, 친구들이 딱 있었어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4명이서 한 명을 때리기 시작한 거야. 야, 한 명이 불러냈습니다. 야, 잘하자? 한 대 싸게 딱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가 야, 잘하자고 또 딱 세게 때렸어요. 한 대씩만 때리면 돼. 세 번째가 야, 정말 잘하자? 따닥 2대 때렸습니다. 싸대기. 거기까지 괜찮았어. 세 번째가 잘하자고 흥분한 거야. 주먹으로 애 얼굴 그대로 때려버린 거예요. 이빨이 다 나가버린 거야. 그냥 싸대기 때렸으면 됐는데 주먹으로 왜 흥분해서 그대로 때려서 이빨이 4대가 나가서 4천만 원 합의금이 나왔어요. 4천만 원. 4천만 원. 그런데 봐봐요. 이제 이 돈을 물어줘야 될 때가 온 거잖아. 그럼 이제 때린 4명이서 이제 의견이 나뉜다고. 야, 너 왜 때렸냐? 왜 싸대기만 때리라고 했잖아. 야, 난 싸대기만 때렸어. 야, 나 40만 원 낼게. 그러니까 두 번째로 야, 나 또 40만 원. 세 번째, 난 따닥 100만 원 낼게. 그러니까 야, 마지막 야, 네가 이빨 무섭잖아. 내가 안 무섭어. 네가 내. 그러죠. 근데 아이가 말이죠. 나 돈 없어. 이래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맞은 놈한테 갑니다. 야, 미안하다. 싸대 한 번 때렸지. 우리 40만 원 줄 테니까 나는 합의해 주라.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빨, 야, 내가 안 무섭잖아. 그래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빨은 얘가 무서워서도 같이 책임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천만 원 어떻게든 한 놈이 주든 다 같이 주든 다 줘야 돼. 내가 이빨 안 무섭는데 그래도 줘야 돼요. 그게 바로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때릴 때는 돈 많은 애랑 같이 때려야 돼요. 합의금을 다 줘야 되니까. 그리고 때릴 때는 많이 때려버려야 돼요. 그래 합의금이 안 할 거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다. 자, 이거 같은 여러분 특수한 불법행위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딱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일반 불법행위는 가해 행위가 있고 위법성이 있고 손해가 발생하고 인과관계가 있고 고의와 가실이 있고 그 다음에 책임 능력이 있어야지만 일반 불법행위인데 이것들을 보면요 뭔가 하나씩은 다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특수한 불법행위로서 인정이 된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세요. 281페이지 특수한 불법행위에 대한 유형 나와 있죠? 체크해 보시고요. 뒤로 넘깁니다. 자, 개인 간의 분쟁 해결. 여러분, 내용 증명, 민사조정, 소송 절차 있는데 이거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같이 저랑 해봅시다. 요거 하고만 쉴게요. 여러분, 내용 증명 우편제도,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좀 더 할 수도 있지. 내용 증명 우편제도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홈쇼핑으로 잘 사야 안 사요? 홈쇼핑 사죠? 홈쇼핑은 별 문제 없어요. 어차피 반품 처리를 잘 해주니까. 그런데 여러분 위메프에서 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위메프나 이렇게 뭐다? 그거 뭐요? 쿠팡? 네, 그런 것들 쿠팡이나 위메프. 근데 그게 한번 중독되면 벗어나기 힘들죠? 중독 그게 굉장히 무서워. 중독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막 밤마다 막 설죠. 마감 임박하면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데 샀을 때가 문제가 돼요. 어떤 물건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며칠 내로 철회 의사를 밝히면 돼요. 인터넷 쇼핑으로 사는 거는 일주일, 2주, 일주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내가 접근했으면 일주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홈쇼핑이든 인터넷이든 내가 클릭해 샀잖아. 그럼 전자상거래법에서 일주일 만에 내가 그냥 실으면 돼. 그냥 처리가 돼요. 아무 묻지도 따지도 않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한테 온 거죠. 전화가 왔다든가 고객님을 위해서 정말 특별히 좋은 상품을 제공해 주겠대. 그딴 식 하든가 아니면 집에 자고 있는데 띵동 띵동 아이고 고객님 피부 마사지 화장품 이런 방판이라든가 아니면 친구가 손 끌고 갑니다. 친구야 같이 가자. 어디 가는데? 좋은데. 가서 박수 막 치고 사는 거죠. 다단계. 여러분 다단계 끌려가면 큰일 나요. 생각보다 많이 끌려간다? 대학생들? 많이 끌려가요. 그럼 문자가 보낸다. 문자가 와요. 이런 놈이 아닌데 문자가 와요. 형 죄송한데 돈 빌려줄 수 있어요? 문자가 먼저 와. 전화가 오고 요 새끼고 다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다단계 끌려간 거야. 다단계 끌려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단계가 쉽지가 않아. 다단계들 끌려가면요. 다단계는 저 송파 쪽에도 많고 거기 교대 쪽에도 있어요. 근데 젊은 분들이 은근히 많이 끌려가. 우리 사촌동 산부 끌려갔다 왔어. 나는 돈을 안 빌려줬어. 우리 형은 또 빌려줬지. 저는 우리 형 돈 안 빌려줍니다. 사촌 웬만하면 안 줘요. 근데 우리 형은 또 빌려줬어.
그렇죠. 애 끌려갔다서 나와서 야 뭐 했냐 그러니까 그냥 가서 물건 팔았습니다. 인생 우울해. 그것도 여러분 그런 애들 있잖아요.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자기가 좋은 의도로 갔어. 의도가 나쁘진 않았어요. 이제 돈을 해서 자기 이제 뭐 등록금도 마련하고 이제 군대까지 갔다 왔으니까 용돈 벌어 쓰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정규 뭐 취직되기 전에 잠깐 친구가 돈 번다니까 가서 일을 해보자. 갔는데 거기가 다단계네. 그렇죠. 가면 또 이렇게 막 꿈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드림 컴츄르. 꿈은 실현된다. 항상 강조하죠. 누구처럼 나처럼 이렇게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다단계 회사 앞에 가면 딱 웨이차들 쫙 깔려 있어요. 근데 밤에 불이 환하게 했습니다. 예, 난 학원인 줄 알았어. 예, 교대에는 재수 종합반이 많습니다. 재수생들 종합반이 많아요. 요즘에 이제 재수가 강북 이런 데서 강남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판도가 재수생은 어디에 모여야 돼? 맨날 뭐 강북 정로 뭐 이렇게 막 전국에서 뭐 다 가는데 아니에요. 노량진 아니에요. 다 강남에 공부하는 애들 다 있습니다. 강남에 싹 모여 있어요. 강남에. 그런데 이제 뭐 난 거긴 줄 알았어요. 불이 더 하네. 더 막 열기가 막 지나가는데 막 나와. 그게 바로 다단계 회사죠. 밤새도록 막 젊은 애들이 저는 컴퓨터에서 일하고 수업 가기 전에 잠깐 컴퓨터에 앉아서 하잖아요. 옆에서 꿈이 많아. 야 너 무슨 과장님 이야기 들었냐고. 다이아몬드라고 다이아몬드. 저게 뭐지? 이게 또 루비 다이아몬드 이게 등급 있잖아요. 와 끝장났다고 뭐 끌려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힘들어져. 그게 바로 오가작통법. 그게 실현되는 데죠. 아 진짜 화장실도 혼자 못 가요. 5명에서 한 조로 일어서. 여러분 우리 옛날 오가작통법 배웠던 그거 똑같다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 여러분 봐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내가 하는 건 7일 거기는 오늘 14일이에요. 나중에 소비자 기본법에서 배우는데 여러분 물건을 샀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전화하려니까 전화번호가 없는 거야. 위메프 같으면요. 자 거기는 전화해서 아니면 걔는 몰라요. 왜 중개만 해주잖아요. 중개만. 걔들이 물건을 중개만 해준다고요. 사이트 중개만 해주잖아. 근데 들어가 보니까 주소는 나와 있는데 전화번호가 없는 거예요. 그 해당 업체가. 근데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7일 내에 내가 반환 의사, 철회 의사를 밝혀야 되는데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주소를 찾아내야죠. 주소는 있을 거 아니야. 주소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세 통을 써요. 나는 이제 철회 의사를 밝힌다. 그 다음에 어디 간다? 우체국을 가야 됩니다. 내용 증명으로 보내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딴 거 아니에요. 그냥 까만 장부 요거 하나 꺼냅니다. 우체국에서 꺼내서 이제 적어요. 뭘 쭉 적습니다. 날짜랑 내용 적고 그 도장을 하나 팡 찍습니다. 요만 또 하는 거. 그 내용 증명편이거든요. 무슨 우체국장 딱 찍고 세부 찍어줘요. 한 부 돌려줍니다. 한 부 우체국에 가지고 있어요. 한 부 날립니다. 등기로 날리죠. 그러면 이제 언제 받은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어떻게든 주선을 해서 만약에 소송이 붙었습니다. 아니 뭐 붙었죠. 분쟁이 붙었어요. 그럼 거기서 그런다고요. 야 너 무슨 소리 하냐. 너 7일 넘어서 나한테 전화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지 않았냐. 그러면 그때는 내용 증명 우편으로 갖다 내면 됩니다. 봐라. 나는 이 제품 3일 받은 지 3일 만에 철회 의사를 밝혔고 너는 5일 되는 날 너는 받았지 않느냐. 우체국이 등기로 보냈으니까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보냈다. 내용 증명이다. 그러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럴 때 보통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그거 사봤어요? 아 TV로 홈쇼핑으로 안마의자. 아 괜찮아. 제가 사봤거든요. 괜찮아. 안마의자 두들두들 밤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안마의자를 사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우리가 홈쇼핑으로 사잖아요. 사는 게 아니죠. 그걸 이제 월 매달 넣는 걸로 하죠. 그러면 이제 계약서가 뭘로 오면 내용 증명으로 와요. 뭐 휴테크나 바디프렌드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용 증명 옵니다. 누가 있는데 갑자기 내용 증명으로 전화 와요. 등기니까. 김규대 씨, 얘가 내용 증명 왔습니다. 아, 또 그러잖아. 아, 또 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내용 증명 옛날에 좀 많이 받았거든요. 이상한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강의 도장을 찍었어요. 계약을 몇 강 이제 찍자. 근데 찍기가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럴 때 있어요. 좀 불공정한 계약인데 좀 짜증 날 때 있어요. 안 찍으면 이제 내용 증명 보냅니다. 거기도. 언제까지 몇 강을 찍지 않을 경우에는 얼마 손해배상 청구와 그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딱 그런 거 받으면 기분이 어떤 줄 아세요? 어떻게 해요? 막 욕할 것 같아? 뭐 이런 걸 보내? 그러고 바로 전합니다. 찍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화는 나는데 찍어야지 뭐. 어떻게 해. 그런 게 내용 증명 오는 거고요. 바디프렌드 그런 데서도 하면 내용 증명으로 보냅니다. 이 계약으로 너는 언제 계약을 했다. 그리고 내용 증명을 보낸다고요. 왜? 얘들도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들고 뛰든가
바디프렌드 들고 도망가고 이럴 때 소송을 붙으면 나는 너한테 계약서를 보냈다라는 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건 다 내용 증명으로 보냅니다. 그게 딴 거 아니에요. 소송이 붙었을 때 증거력을 삼기 위해서 보내는 게 내용 증명 우편입니다. 그 정도 봐두시고요. 민사소송제도 이거예요. 여러분 개인끼리 다툼은 웬만하면 합의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법정 다툼 가지 말고. 그래서 민사소송제도가 뭐냐면 조정위원회에서 야 너희 합의 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싫어 그러면 소송 가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시험에 나올 거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민사소송 절차. 소액사건 심판. 여러분 얼마 미만? 2천만 원 미만. 소송에서 여러분 2천 원 돈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비 주고 뭐 주고 하면요. 이겨봤자 1년 넘게 질질 거는데 몇 개월 거는데 2천만 원 해봤자 내 손에 떨어지는 거 거의 없다고요. 왜 소송 비용이 들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2천만 원이면 빨리 끝내줍니다. 소액사건 심판에서 한 방에 끝내주는데 쉽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안 쉬워. 하지만 있는 것도 있다 보세요. 얼마? 2천만 원 미만이라는 거고요. 민사소송 절차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하나만 딱 해봅시다. 여러분 소송 걸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1,000만 원만 땡겼어요. 5천만 땡겼습니다. 1억만 땡겼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돈 안 갚아. 여러분이 나한테 민사소송 제기할 때는 뭐부터 해야 돼요? 내 재산의 압류부터 합니다. 가압류부터. 왜냐 그러면 민사소송은 이겨봤자 받아낼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일 거야 살릴 거야. 민사인데. 여러분이 나한테 소송 걸었어. 만약에 내가 여러분한테 뭐 10억 갚아야 될 거 있다. 이겼어. 내가 돈이 없는데 뭐. 뭐 장기 빼갑니까? 안 되잖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나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나 뭐 벌어서 갚겠다. 그러면 돼요. 벌써 갚으면 돼 또. 한 달에 10만 원씩. 내가 한 달에 만약에 망했다. 여러분한테 막 10억 갚아야 된다. 갚으라고 판결 났다. 돈이 없다. 그럼 법원에서 나 죽일 거야 살릴 거야. 어떡할 거야? 벌써 갚는다는데. 그래 되면 답 안 나와요. 그럼 소송 건 게 잘못이야. 소송 비용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야? 왜? 내가 못 주잖아. 그래서 여러분 항상 소송 걸기 전에 뭐부터 해냐면 민사는 딱 돈 받아낼 게 있냐 없냐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으면요 가압류부터 걸어 놓는 거예요. 특히 막 유시원 와이프는 왜 가압류 걸었겠습니까? 30억 집에. 왜 위헌소송 이기고 나면 돈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유시원이가 독한만 먹고 다 재산 다리미는 그 명의를 하면 뭐 어떡할 거야? 그러면 돈 못 받는다고요. 나 같으면 그럽니다. 독한만 먹어. 죄송합니다. 맞잖아요. 줄 거 있으면 다 다른 명의 합니다. 여러분 사업 딱 부도 나면 자기 이름 안 하잖아요. 다 형 이름 무슨 이름 다 털잖아. 그래서 이제 부도 처리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너 돈 없다고 배째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배 못 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뭐부터 해라? 재산의 확보부터 하고 이제 소송 절차 진행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력구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판결을 받아도 자력구제 안 됩니다. 만약 얼마나 갚아라 라고 판결 받았어. 그거 들고 가서 제가 직접 돈 꺼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력구제는 무조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 안 되면 법원에서 대집행합니다. 대집행. 그래서 경매에서 돈 넘어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넘깁니다. 그 다음에 협상조정중재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언제 한다? 협상조정중재는요. 근로할 때 할게요. 조정과 중재의 차이는 근로하면서 합니다. 근로 쟁의행위하면서요. 자 한번 읽어는 보시고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전화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불친절해요. 민영사 다 여러분 법적으로 여러분 무지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전화해봐. 굉장히 분칠잖아요. 짜증이 막 나죠. 한 번씩 심심하면 해봐야지. 해보죠. 심심하면 해봐죠. 뭐 이렇게 만들어내죠. 와이프가 저를 개패듯이 팼어요.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뭐 몇 달치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뭐 그럽니다. 소송하세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뭐 몰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몰라지. 구체적으로 몰라가면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굉장히 귀찮게. 그게 대한법률구조공단. 물론 친절한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몇 번 전화했을 때는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바빠 애들이. 자 이런 거 설립 목적은요. 무지하고 법에 대한 무지 등을 이유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국가에서요. 이렇게 구조공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민사 형사사건 다 돼요. 다 됩니다. 이렇게 대리는요. 형사사건이고 도 대리하고요. 가능합니다. 한번 읽어는 보시고요. 대한변호사협회 읽지 마세요. 한국가정법률사무소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치우시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요. 이런 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이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되지. 그 다음에 밑에 뭐 변호사협회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뒤로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쉬는 시간을 딱 가지고요. 우리는 생활 속의 법을 배워야 됩니다. 혼인, 이혼, 상속 배워야 되거든요. 이걸 다 배울 겁니다 여러분. 일단 조금만 쉬고요. 쭉 나가겠습니다. 쉬세요.